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026년 영어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난이도가 어땠느냐, 구모에 비해서 어려웠느냐, 저 구모에 비해서 헷갈리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생각보다 채점하면서 많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의 기조랑 다른 부분들이 빈칸 추론 유형과 문장 삽입과 순서에서 좀 보여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앞에 부분에 우리가 20번대 부분에서는 23번과 24번, 그 중에서도 24번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24번의 제목을 어렵게 내는 취지가 구모에서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내용 이해가 조금 더 어렵거나 추상적인 지문일 때,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헷갈리는 게 딱 두 개가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선지속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었던 것이고요. 해설 강의에 그것을 담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 방식이 역접이거든요. 역접일 때는 중요한 정보가 but이나 however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잡아서 오답을 제거하시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어법 문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자주 나오는 형태의 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법이 예전에 한 2년 전에 육모에 나왔던 어법하고 매우 유사한데요. 그 당시에 오즈의 마법사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양철 깡통이 원했던 뭐, 누가 원했던 뭐, 사자가 원했던 용기, 그리고 나서 동사가 없는 문제 형태였거든요. 주어 동사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표시를 하지 않고 묵지 않기 때문에 빙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바꿔야 될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도 답이 나올 수는 있고요. 묶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법은 이제 지엽적인 거는 안 내겠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지고요. 30번 같은 경우는 원래 밑줄 어휘가 2점짜리였는데 3점짜리로 이제 배치가 항상 되어서 올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통 답이 끝부분에 4번 아니면 5번이었어요. 그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홀수형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낱말에 대해서 쓸 때는 이것도 항상 대조관계였어요. 상황의 윤리에 대해서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려면 결과가 어떤 게 중요하냐?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경쟁에서의 이점을 갖다가 최대치로 내가 활용하려고 한다. 그게 일단 논리적 구조였어요. 그걸 잘 봤으면 이해하기 쉬웠고요. 31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라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폐한다, 비밀리에 한다. 그럼 사실상 상식적으로 풀어도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니까 이익이 아닐까라고 찾아낼 수도 있고요. 직접적인 단서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그냥 상품 거래에서 리스크를 줄인다, 이거밖에 없어요.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은 그만큼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뜻으로 돌려서 해석을 하셔서 31번의 빈칸은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였어요. 32번이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콜라보레이션 하자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콜라보레이션은 진짜 옆에 끼고 같이 한다는 건데 우리가 독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작품을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뒤에 나와 있는 인 이펙트를 살려서 나는 작가지만 양쪽을 다 본다라는 말은 독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 본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독자의 편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위에 언급된 문장이 피드백이 부재하다. 그래서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독자는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요.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선지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이게 EBS 간접 연계로 나온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고 34번 칸트 같은 경우는 1번 선지와 3번 선지가 있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할 행동인데 굳이 규제로 때리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정당성 확보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냐, 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서 언급된 내용에서 선택을 보장한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것에서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2년 전 수능에서 물벼룩 나오고 그 다음에 컨틴전시 프라이싱 해가지고 변호사 나온 적 있어요. 거기서 보면 변호사 다른 서비스, 물벼룩 다른 예시로 확장되는 게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어법적 요소가 좀 가미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another를 보는 순간 one 다음에 another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36번을 안 읽고도 풀 수가 있다. 37번 같은 경우는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풀게 했냐면 대표적으로 재진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역 간에
interdisciplinary. 그 다음에 서로서로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supplementary.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꾸어가지고 재진수를 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연결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호로 표시하셔서 맞아.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전형적으로 연결사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파트였고, 39번 같은 경우는 연결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통해서 연결사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어떤 차이점은이니까 현실하고 게임의 대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구나. 대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대상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게 되죠. 그 부분을 10분 활용하면 39번을 풀 수가 있다. 40번 같은 경우는 네모 박스를 보면 financial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performing arts를 하는 것은 B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막 충족감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뭐 할 수 있냐, 가치 있는 경험 같은 걸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B의 secure이나 또는 뭐 reach나 support 이 세 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 외적인 요소에 의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답을 찾으면 3번이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장문 독해도 기존 내용하고 무관하지 않게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37번 파트와 39번, 그 다음에 32번 문제.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빈칸 추론은 추론 능력이 강화되었고 구두점까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 소구할 때 명확한 기준이 진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재진술되는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연결사의 정확한 쓰임을 알아야 된다. 1등급 받기는 어려웠고 열심히 노력하면 2등급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 언어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기초로 삼아서 저도 2027년도 새로운 수능 커리큘럼에 적용해서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육모랑 구모랑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훌륭한 아마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